자신에 대한 남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일수록 인간은 불행해진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사는 이들은 그렇지 못한 이들보다 훨씬 행복하다. 남이 뭐라고 할지 늘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남의 시선의 노예일 뿐이다. 노예는 늘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주인의 명령대로 자기가 하기 싫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남의 평가를 중요시 여기는 관습과 명예욕에 대한 집착은 자신의 불행을 자초한다. 명예에 집착하여 목숨마저 내놓는 이들은 자신의 그릇된 욕망에 환상과 관습의 노예가 되어 죽은 비참한 인간일 뿐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부분 자기 생각보다는 남의 생각에 의존하여 살았다. 나의 참된 자아보다는 남의 자아 속에 깃들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더욱 진짜인 것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다. 그래서 올바른 이치를 좇기보다는 남의 편견이나 무지나 오해를 통해 내려진 자신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신의 자아상보다 훨씬 가치 있고 권위 있는 것으로 여기곤 한다. 만일 우리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면 불필요한 불안과 가정에서 떠나 현재의 물질적, 정신적 가치의 10분의 1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것이다. 자기 능력에 버거운 지위를 유지하려 애쓰지 않을 것이며 남들보다 작은 집에서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의 불행은 대부분 남을 의식하는 데서 온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자기 능력에 과분한 것들을 모두 처분한다면 훨씬 만족스럽고 자유로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의 행복은 주로 안정된 기분과 흐뭇한 만족감을 뜻한다. 그러나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안정된 기분은 흐트러지고 불만이 생긴다. 우리는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 본의의 허영심을 버려야 한다. 그것이 자신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법이다.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행이나 재앙의 대부분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것을 극복하면 우리는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인간의 행복은 대부분 자기 마음에서 비롯된다. 행복은 누구나 자기 자신 속에 깃들어 있다. 행복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지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똑같은 경험을 할지라도 사람마다 다른 느낌을 받고 똑같은 환경과 조건일지라도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간다. 이 세상은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주어지지만 개개인의 삶은 전혀 다른 양상을 띈다. 똑같은 땅에 살더라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공허하고 평범한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풍부하고 다채롭고 의미 깊은 세상이 되기도 한다. 그런 사실은 유명한 시인들의 시를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시인들은 꽃 하나를 보더라도 그것을 느끼는 감각과 표현이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르다. 그 이유는 꽃이라는 외적 조건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나 불행이 자기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칭찬을 받으면 그것이 비록 사탕발림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흐뭇해지는 것은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속성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리석고 무의미한 일이다. 인간의 명예욕은 항상 제3자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남이 자기를 판단해주는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노예에 불과하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남의 눈에 비치는 자신과 진정한 자신의 자아를 확실하게 비교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에 대한 제3자의 판단은 아주 불확실한 가능성이 크다. 제3자가 멍청한 경우가 있고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 있고 큰 오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소견이 좁고 생각이 빈약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타인의 견해에 너무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라. 남의 눈을 의식해서 자신의 불행을 감수하면서까지 명예를 지키려 들지 말라. 명예는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다. 자신의 행복을 자아에서 찾지 못하고 남에게서 찾거나
의존하려는 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근원적인 행복은 동물성에 있다. 첫째가 건강이고 둘째가 의식주의다. 인간이 아무리 명예를 중요시 여겨도 그것이 건강과 기분, 수입, 처자, 친구, 주택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에게만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확신을 갖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그렇기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건강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와 정신의 안정이다. 이러한 것들은 다른 사람과의 일치를 통해서 얻을 수 없다. 오직 고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보물이다. 젊은 시절부터 고독을 사랑하고 고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자기 자신 속에 모든 것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자기 자신 속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남에게 기대지 않는다. 자신 속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남의 것에 기웃거리고 기대는 것이다. 내면이 공허한 사람일수록 외부의 자극에 기대게 된다. 그는 외부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스스로 파멸한다. 음식을 적게 먹으면 건강에 좋고 사람을 적게 만나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사람들은 청년기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로 여기고 노년기는 비애의 시기로 보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노년기가 되어 향락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적거나 없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모든 향락은 욕망을 달래는 데 불과한 것이어서 욕망의 소멸과 함께 사라진다. 그것은 마치 식사 후에 식욕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 깊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더 이상 졸리지 않은 것과 같다. 그렇기에 노년에 접어들어 청년기 때의 향락의 기회가 없어졌다 하여 탄식할 이유가 없는 것이. 철학자 플라톤은 늙으면 지금까지 우리를 끝없이 괴롭게 하던 성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남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일수록 인간은 불행해진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사는 이들은 그렇지 못한 이들보다 훨씬 행복하다. 남이 뭐라고 할지 늘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남의 시선의 노예일 뿐이다. 노예는 늘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주인의 명령대로 자기가 하기 싫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남의 평가를 중요시 여기는 관습과 명예욕에 대한 집착은 자신의 불행을 자초한다. 명예에 집착하여 목숨마저 내놓는 이들은 자신의 그릇된 욕망에 환상과 관습의 노예가 되어 죽은 비참한 인간일 뿐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부분 자기 생각보다는 남의 생각에 의존하여 살았다. 나의 참된 자아보다는 남의 자아 속에 깃들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더욱 진짜인 것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다. 그래서 올바른 이치를 좇기보다는 남의 편견이나 무지나 오해를 통해 내려진 자신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신의 자아상보다 훨씬 가치 있고 권위 있는 것으로 여기곤 한다. 만일 우리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면 불필요한 불안과 가정에서 떠나 현재의 물질적, 정신적 가치의 10분의 1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것이다. 자기 능력에 버거운 지위를 유지하려 애쓰지 않을 것이며 남들보다 작은 집에서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의 불행은 대부분 남을 의식하는 데서 온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자기 능력에 과분한 것들을 모두 처분한다면 훨씬 만족스럽고 자유로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의 행복은 주로 안정된 기분과 흐뭇한 만족감을 뜻한다. 그러나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안정된 기분은 흐트러지고 불만이 생긴다. 우리는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 본의의 허영심을 버려야 한다. 그것이 자신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법이다.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행이나 재앙의 대부분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것을 극복하면 우리는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인간의 행복은 대부분 자기 마음에서 비롯된다. 행복은 누구나 자기 자신 속에 깃들어 있다. 행복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지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똑같은 경험을 할지라도 사람마다 다른 느낌을 받고 똑같은 환경과 조건일지라도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간다. 이 세상은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주어지지만 개개인의 삶은 전혀 다른 양상을 띈다. 똑같은 땅에 살더라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공허하고 평범한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풍부하고 다채롭고 의미 깊은 세상이 되기도 한다. 그런 사실은 유명한 시인들의 시를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시인들은 꽃 하나를 보더라도 그것을 느끼는 감각과 표현이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르다. 그 이유는 꽃이라는 외적 조건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나 불행이 자기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칭찬을 받으면 그것이 비록 사탕발림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흐뭇해지는 것은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속성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리석고 무의미한 일이다. 인간의 명예욕은 항상 제3자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남이 자기를 판단해주는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노예에 불과하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남의 눈에 비치는 자신과 진정한 자신의 자아를 확실하게 비교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에 대한 제3자의 판단은 아주 불확실한 가능성이 크다. 제3자가 멍청한 경우가 있고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 있고 큰 오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소견이 좁고 생각이 빈약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타인의 견해에 너무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라. 남의 눈을 의식해서 자신의 불행을 감수하면서까지 명예를 지키려 들지 말라. 명예는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다. 자신의 행복을 자아에서 찾지 못하고 남에게서 찾거나 의존하려는 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근원적인 행복은 동물성에 있다. 첫째가 건강이고 둘째가 의식주의다. 인간이 아무리 명예를 중요시 여겨도 그것이 건강과 기분, 수입, 처자, 친구, 주택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에게만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확신을 갖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그렇기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건강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와 정신의 안정이다. 이러한 것들은 다른 사람과의 일치를 통해서 얻을 수 없다. 오직 고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보물이다. 젊은 시절부터 고독을 사랑하고 고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자기 자신 속에 모든 것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자기 자신 속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남에게 기대지 않는다. 자신 속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남의 것에 기웃거리고 기대는 것이다. 내면이 공허한 사람일수록 외부의 자극에 기대게 된다. 그는 외부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스스로 파멸한다. 음식을 적게 먹으면 건강에 좋고 사람을 적게 만나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사람들은 청년기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로 여기고 노년기는 비애의 시기로 보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노년기가 되어 향락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적거나 없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모든 향락은 욕망을 달래는 데 불과한 것이어서 욕망의 소멸과 함께 사라진다. 그것은 마치 식사 후에 식욕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 깊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더 이상 졸리지 않은 것과 같다. 그렇기에 노년에 접어들어 청년기 때의 향락의 기회가 없어졌다 하여 탄식할 이유가 없는 것이 철학자 플라톤은 늙으면 지금까지 우리를 끝없이 괴롭게 하던 성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